안녕하세요. 오늘은 작문을 가지고 독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순서는 뭐냐면 문제를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지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그냥 공부를 할 때는 지문을 읽으면 지문을 먼저 읽고 문제를 이제 푸는 것도 괜찮아요. 그렇지만은 시험에서는 시간을 아껴야 하기 때문에 문제 중심으로 독해를 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것을 이제 뭐냐면은 선별 독해 뭐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발췌 독해. 다시 말하면 문제 중심의 독해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문제를 보면은 지문에 대한 많은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일단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위 거를 읽고 독서 일기를 쓸 때 가에 들어갈 문구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문맥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바르셀로나 여행을 앞두고 가우디와 관련된 글을 한 편 읽었다. 그거를 읽고 그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럼 결국 뭐냐면 이건 이거죠. 여기에 있는 지문과 보기와의 관계가 공통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지문과 보기의 일치를 묻는 문제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먼저 보기하고 선지를 읽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선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공통적으로 다 나오는 게 뭐예요? 가우디죠. 그렇죠? 예, 가우디입니다. 그 다음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뭔가요? 이 도시죠. 예.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가우디가 만든 도시, 또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보기 전체가 뭐예요? 가우디의 도시에 대한 이야기고, 나머지는 뭐냐 하면 부수적인 것이에요. 생태도시인지 중세도시인지 예술도시인지 위생도시인지 과학도시인지, 이거 묻는 문제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부분들은 얘를 설명하는 것이잖아요. 그쵸? 이렇게 그렇지? 예, 설명하는 거예요. 감성이 담은 가우디의 예술도시, 그 다음에 도시 설계가 바탕이 된 청정위생도시, 합리적이고 관찰력을 살아난 과학도시, 이런 식으로 이거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그냥 대충 우리가 그냥 복잡하지 않게 생각해도 여러분 우리 상식선에서 생각해 보세요. 과학도시 이런 건 거리가 멀죠. 느낌으로 이 느낌으로서 가장 느낌이 오는 것은 어떤가요? 위생도시도 거리가 멀죠. 그 다음에 어떤가요? 중세도시, 이것도 거리가 멀죠. 제가 이제 왜 이렇게 하냐면은 어떤 우리가 글을 읽으면 그냥 선지만 봐도 범위가 좁혀지죠. 보통은 뭐냐면 답이 2개 내지 3개 중에 범위가 좁혀지죠. 그러면 2개 내지 3개의 관점에서 지문을 읽으면 훨씬 쉬워지죠. 그럼 여기서 이제 가장 이제 느낌이 오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여러분 어떤 것인가요? 이 생태도시가 약간 느낌이 오고, 그 다음에 뭐 예술도시 이런 거 아닌가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글을 읽기 전에 선지나 보기를 통해서 위의 글을 파악하는 게, 예측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제? 근대 건축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안토니오 가우디다. 이제 뭐가 제시됐나요? 가우디에 대한 이야기가 제시되었습니다. 가우디는 기존 건축의 어떤 흐름에도 얽매이지 않은 역사상 창의적인 건축가였다. 가우디는 뭐야? 창의적인 건축가인데
여러분 창의적인 것은 새롭다는 뜻이죠. 근데 기존 건축과 대립적인 개념이에요. 그는 아이디어의 원형을 어디서 찾았어요? 자연에서 찾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바르셀로나에 합리적이고 아름다운 건축물을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합리적이고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돼요? 여기서 아름다운 건축물은 어떻게 돼요? 예술도시죠. 근데 이 아이디어는 어디서 왔다는 거죠? 자연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통 첫 번째 문단에서 이 글이 어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인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도입 문단이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이것만 봐도 답이 3분의 1 확률이 굉장히 높구나 하고 체크하면서 넘어가는 거죠. 자, 이제 이 문단을 볼게요. 가우디가 살았던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1900년대 바르셀로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위생적이지 못한 도시 환경을 개조하기 위해서 A 샴플라라는 도시 계획 공모전을 열었고 바르셀로나 전체를 그림과 같이 20m 폭의 도로로 둘러싼 정사각형 모양의 주거 블록으로 채우고 획기적인 결정을 했다. 블록의 높이는 모든 건물의 빛이 45도로 내릴 수 있도록 6m 이하로 제한했다. 이로써 도심에는 어느 정도 채광과, 여기서 이런 말이 있죠. 어느 정도의 채광과 환기가 이루어졌지만, 이렇게 했어요. 그 문제점이 뭔가요? 이거죠. 문제는 블록 모퉁이에 지어진 집은 뭐 어때요? 햇빛과 바람이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하고 이제 대립적이죠. 어느 정도. 그죠? 어느 정도 되지만 잘 되지 않았다. 특히 뭐예요? 블록 모퉁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위생적인 도시인데 이거는 가우디하고는 상관없는 것이죠. 누구하고 상관없는 것이나요? 가우디가 살았던 1900년대 바르셀로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3문단을 볼까요? 밀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밀라가 뭔지 모르죠. 보니까 어떻게 모퉁이에 지을 자신의 집을 가우디에게 의뢰했다. 이거로 봤을 때 뭐예요? 밀라는 사람인데 가우디에게 뭔가 건축을 의뢰했다는 거죠. 가우디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문제는 바로 어떤 문제인가요? 바로 이거죠. 그렇죠? 예, 이 앞에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 수직과 수평에 근거한 고전적인 건축의 엄격함을 벗어던지고, 이제 뭐예요? 수직과 수평을 파괴한다는 뜻이겠죠. 그걸 다른 말로 고치면 뭐예요? 자유로운 형태의 건물을 디자인했다는 거죠. 이것을 파괴해서 이렇게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고치면 뭐가 돼요? 역동감과 활기가 느껴지는 것이죠. 이 같은 뜻입니다. 이렇게 자유로운 형태의 건물이 역동감과 활기를 느끼는 것이죠. 밀라의 집이죠. 가사밀라는 파이로 이루어진 몬세라트 산의 모양을 본다. 여기서 몬세라트 산은 왜 이야기가 나오나요? 여러분 어떻게 했나? 앞에서 자연에서 어떻게 됐어요? 원형을 찾았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자연에서 원형을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몬세라트 산의 모양을 본다. 내부도 직각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하나도 없다. 여기서 직각으로 이루어진 부분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이 직각이 뭐하고 어떻게 연결되나요? 바로 이 부분이죠. 수직과 수평의 고전적인 건축의 엄격함을 벗어던지고 이 부분과 연결되죠. 따라서 어떻게 돼요? 여기서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는 바로 뭐예요? 자유로운 형태라는 것이고, 자유로운 형태고, 그것을 다르게 말하면 역동감과 활기를 느낄 수 있는 자연스럽다는 것이죠. 그는 지붕을 햇빛 방향에 따라 비스듬하게 설계하고 옥상 난간을, 여러분 여기서는 지붕에 대한 이야기고 여기서부터 뭐예요? 옥상 난간에 대한 이야기예요. 반투명 철망으로 만들어서 주택 안으로 뭐예요? 빛과 바람이 최대한 들어오게 했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중요한 이야기죠. 빛과 바람이 최대한 들어왔다는 거. 이게 중요하죠. 왜냐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앞에서 문제점이 뭐였나요? 앞에서. 그렇죠? 이게 문제점이잖아요. 빛과 바람이 들지 않았다는 거. 이걸 해결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덧붙이죠. 뿐만 아니라, 철골 구조를 사용함으로써, 철골 구조를 사용함으로써, 뭐가 석조 건물의 유기적인 형태를 만들어낸과 동시에, 당시 스페인은 하나도 없었던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라는 새로운 주거의 환경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페인에서는 최초라는 거죠. 자, 이제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 볼까요? 바르셀로나에는 까사미라 말고도 다양한 가우디 건축물이 남아있다. 뼈로 지은 집이라는 까사바티오는 창문과 창살이 뼈 모양으로 디자인되어 있다. 구엘공원에는 자연을 돌 자체로 묘사해 놓은 돌로 만든 세상이 펼쳐져 있기도 하다. 자,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까사바트요. 그 다음에 구엘공원에 대한 이야기. 돌로 만든 세상.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사가라마 파밀리아 성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니은이 나오는 거 보니까 여기에 대한 문제도 있는 거죠. 기둥에는 플라타나스 나무의 모습을 덧입혔다.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뭡니까? 이 특징이죠. 어떤 걸까요? 자연이죠. 자연. 여기에 자연도 있고 또 어디에 자연이 있나요? 여기 이제 자유로운 형태 얘하고도 연결이 되고 자유로운 형태하고도 연결이 되죠. 예, 그래서 또 여기 이제 요 밑에 보면 또 자연스러운 이런 분하고 연결되죠. 이해가 되시죠? 예. 자, 어쨌든 프라다나의 모습을 덧입혔다. 덕분에 그곳에 스스로는 숲에 와 있는 느낌을 받는다. 물론 여기서 덕분에 인과관계죠. 숲에 와 있는 느낌을 받는다. 이와 같은 가우디의 건축물은 자연은 나라의 스승이다라는 그의 말처럼 이게 이제 자연은 나라의 스승이다 이 말 자체가 가우디의 어떤 특징이죠. 예. 이렇게 이거 말할 수 있죠. 이거 연결되죠. 자연에서 작품의 모티브를 따와 대부분 직선이었고 이러면 직선이 없단 말은 앞에서도 했죠. 뭐를 설명합니까? 풍물선과 나선의 등 수학적인 곡선이 주를 이루었다고 말합니다. 요거하고 뭐하고 연결되나요? 뭐하고 연결되죠? 앞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 연결되죠. 그죠? 직선이었고 이 말은 수직과 수평이 건강한 고전적인 건축에서 벗어나는 거죠. 고전적인 건축은 뭐하고 연결됩니까? 여기서 있는 기존 건축 이거하고 연결되죠. 그렇죠? 예. 자, 마지막 음란입니다. 그렇다고 가우디가 단순히 자연을 여기서 이야기해 단순히 자연을 흉내낸 것만 아니다. 그건 뭐냐? 더 있다는 거죠. 그는 10여 년의 세심한 관찰과 결과를 실험을 통해 이게 이제 문제가 되죠. 다중현수선 모형을 관했다는 이게 창의적인 것이겠죠. 그래서 뭐예요? 중력까지 치밀하게 계산한 건축 모형이다. 이게 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근데 중력까지 치밀한 계산한 모형이라고 함으로써 그 뒤에 이게 뭐를 말한지 알 수 있겠죠. 그 결과 고딕 건축에서 필수적인 버팀목이 없이 어때요? 날렵하고 균형 잡힌 건축물 설계가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중현수선 모형이 날렵하고 균형 잡힌 건축물을 설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기술력과 창의성의 결합체인 사가라마 파밀리아 성당은 거대한 조각품과 같은 예술성을 보여준다. 여러분, 거대한 조각품과 같은 예술성을 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조각품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건축에서 확대된 것 같은 느낌을 준다는 거죠. 이거 보면은 꼭 조각해 놓은 느낌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각과 건축은 다르잖아요. 건축은 여러 가지 제한이 있죠. 조각에 비해서. 그는 자연을 본딴 것에 그치지 않고, 앞에 이야기했잖아요. 그는 자연을 본딴 것에 그치지 않고, 아까 설명이 있죠. 어디 있나요? 단순히 자연을 흉내낸 것만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죠.
그치지 않고 플러스 돼 있다는 거죠. 중력이란 자연의 본성을 합리적으로 사고함으로써 무엇을 냈어요? 감성을 담아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특징이 뭐냐면 균형 잡힌 날렵하고 균형 잡힌 건축물을 설계했고 또 그게 뭐예요? 감성을 담았다는 거죠. 감성을 담았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우리가 이제 대충 알 수 있지만은 감성을 담은 가우디의 우뚝선 예술도시입니다. 이 예술도시는 결국 뭐예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그렇죠? 날렵하고 균형이 잡힌 이런 것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날렵하고 균형이 잡힌. 만약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한다면.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그 가우디가 가지고 있는 어떤 독특한 어떤 특징이죠. 그래서 특히 이제 예술적이고 창의성이 있다는, 그죠? 이게 이제 중심은 기술력과 창의성의 결합체인 이런 것들이 이제 특징이죠. 예. 여기 보면 창의적인, 합리적이고 아름다운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합리적인 관찰력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믿기죠. 그죠? 믿기지. 실제로는 그 매력적으로 약간 이렇게 유혹을 하는 그런 답안이죠. 자, 여러분, 이 공부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연습은 정통으로 하면서 또 뭐냐면 그 문제에 맞는 그 공부도 어떻게 문제를 풀지, 독해, 문제에 맞는 독해, 선별 독해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평상시에 이제 그 정통적인 독해를 해야만이 결국은 스피드가 납니다. 여러분 원칙적으로 정통적인 정밀 독해를 하면서 또 이제 문제에 맞는 어떤 선별 독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어떤 장문 독해하고 이 지문은 어떻게 보면 이 전체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 내용의 핵심을 묻는 문제죠. 이런 문제는 모든 시험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하여간 이런 연습을 꾸준히 하세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거 그냥 보지 마시고 반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뭐 큰 뭐 모바일 같은 것으로는 이게 자세히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쉽지 않은데 약간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반복해서 보면 독해는 어떻게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 보면 제가 이제 아주 자세히 설명은 하지 않았지만은 구조화되어 있죠. 이 구조화된 것을 구조화시켜야지 독해가 잘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구조화하느냐, 가우디의 건축이 이 전체적으로 구조화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가우디 어떤 건축을 그 예술성, 창의적인 창의적이고 예술적인 건축을 구조화하는 것이죠. 자,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하시고 좋은 성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